2026년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를 둘러싼 디지털 세상은 지금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조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초거대 AI 모델들이 마치 블랙홀처럼 데이터를 빨아들이고 있지만 기존의 HBM이라는 그릇만으로는 이 폭발적인 용량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속도라는 단 하나의 변수에만 집착해왔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해일이 덮쳐오는 지금 SK하이닉스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GPU의 심장 바로 옆에 테라바이트급의 거대한 저수지를 이식하는 HBF라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량 확장이 아닙니다. D램과 낸드의 경계를 허물고 컴퓨팅 아키텍처의 근간을 뒤흔드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과연 이 기술이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벌리고 AI 인프라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이 실체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HBF 기술은 단순히 반도체를 쌓아 올리는 공정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 도시의 물류 시스템을 송두리째 뜯어고치는 인프라 혁명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GPU를 하나의 거대한 가공 공장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공장은 1초에 수경 번의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엔진의 원료를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이 문제입니다. 기존의 HBM은 마치 KTX와 같습니다.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지만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승객수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명확합니다. 반면 우리가 흔히 쓰는 SSD는 거대한 화물선입니다. 용량은 압도적이지만 공장까지 도달하려면 PCI라는 좁고 긴 국도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 SK하이닉스가 제안한 HBF는 공장 바로 옆에 거대한 물류센터를 짓고 그 사이를 수천 개의 고속 엘리베이터로 연결하는 설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TSV라고 불리는 실리콘 관통 전극 기술입니다. 기존에는 낸드 플래시를 저장 장치로만 썼지만 HBF는 이 낸드를 HBM처럼 수직으로 적층하고 구멍을 뚫어 GPU와 직접 연결합니다. 이것은 마치 고속도로를 거치지 않고 공장 내부에서 컨베이어 벨트로 원자재를 직송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HBF는 HBM 대비 용량을 8배에서 16배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 인구가 사용할 물자를 단 하나의 건물에 저장할 수 있는 수준의 밀도입니다. 물론 낸드 플래시는 태생적으로 D램보다 반응 속도가 느립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이 문제를 병렬 처리라는 건축 공법으로 해결했습니다. 느린 엘리베이터라도 수천 대가 동시에 움직이면 시간당 수송량은 KTX를 능가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샌디스크와 SK하이닉스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수천억 파라미터의 거대 언어 모델을 돌릴 때 무한대의 HBM을 썼을 때와 HBF를 섞어 썼을 때의 성능 차이는 불과 2.2%에 그쳤습니다. 이 2.2%라는 수치는 실로 충격적인 의미를 내포합니다. 우리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HBM을 무한정 꽂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낸드 기반의 HBF로 거의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에서 SK하이닉스의 전략적 우위가 드러납니다. 현재 글로벌 HBF 시장은 샌디스크가 설계도를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시공을 맡는 형태로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샌디스크는 웨스턴 디지털 산하에서 낸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SK는 HBM 시장 1위를 통해 검증된 패키징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낸드와 D램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1위라는 압도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HBF라는 새로운 규격 선점 경쟁에서는 SK하이닉스보다 한 발 늦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기차 시장 초기에 테슬라가 치고 나갈 때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내연기관의 효율화에 집중했던 상황과 유사합니다. 삼성은 뒤늦게 전담 조직을 꾸리며 추격에 나섰지만 SK하이닉스는 이미 샌디스크와 손잡고 2026년 샘플, 공개 2027년 양산이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HBF의 도입은 데이터 센터의 비용 구조를 완전히 재편할 것입니다. 현재 거대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수천 대의 GPU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HBF를 도입하면 GPU 한 대당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용량이 테라바이트급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곧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GPU의 숫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료에서는 HBF 도입 시 전체 인프라 구축 비용인 TCO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의 최신 GPU 서버 한 렉의 가격이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에 육박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GPU 구매 수량을 20%만 줄여도 그 경제적 효과는 수백억 원 단위의 예산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HBF는 단순한 메모리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건축물의 설계 비용을 결정짓는 핵심 자재가 될 것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이 시장이 2030년경 약 120억 달러 한화로 16조 원에서 17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웬만한 국가의 1년 국방 예산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 거대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SK 하이닉스는 HBM에서의 성공 방정식을 HBF로 그대로 이식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속도 경쟁에만 몰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용량과 대역폭의 조화가 승패를 가르는 시점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쏘아올린 HBF라는 신호탄은 메모리 반도체가 단순한 부품을 넘어 AI 시대의 권력이 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HBF 전략은 단순한 신제품 출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생태계의 에너지 순환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작업입니다. 기존의 AI 학습 환경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싼 HBM과 전력을 잡아먹는 GPU를 무한정 늘려야만 성능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HBF가 도입되면 이 자본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HBF는 HBM 패키지 비용의 20%에서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테라바이트급 용량을 확보함으로써 고가의 자원인 GPU와 HBM이 낭비되지 않고 핵심 연산에만 집중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생태계에서 영양분이 적재적소에 공급되듯 데이터와 자본이 막힘없이 순환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SK 하이닉스는 이 순환고리에 핵심 밸브를 쥐겠다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용량이 커도 낸드 플래시는 D램보다 속도가 현저히 느린데 전체 AI 성능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실제로 낸드의 지연 시간은 D램보다 깁니다. 하지만 자료를 분석해보면 이 우려는 기우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설계된 HBF 시스템은 낸드의 느린 반응 속도를 병렬 처리와 대역폭으로 상쇄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무한 용량 HBM을 가정했을 때와 비교해도 추론 처리량 차이는 2% 내외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단일 GPU에서 처리할 수 있는 파라미터 양이 수십 배 늘어나면서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은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성능 저하는 미미한 반면 비용 절감 효과는 압도적인 셈입니다. 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환산해보면 그 파급력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HBF를 도입하면 동일한 AI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필요한 GPU 수를 20%에서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AI 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의 대부분이 GPU 구매에 쓰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수천억 원 단위의 초기 투자 비용 절감을 의미합니다. 또한 전력 소비 측면에서도 HBF는 비휘발성 특성을 활용해 상시 전력을 아낄 수 있어 렉 단위 전력 비용을 10% 이상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HBF는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의 총소유 비용인 TCO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솔루션입니다. 이러한 비용 구조의 혁신은 2030년경 약 120억 달러 한화로 16조 원에서 17조 원 규모의 거대 시장을 형성할 전망입니다. 이 금액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광역시의 1년 예산과 맞먹는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단순한 틈새 시장이 아니라 메모리 산업의 지형을 바꿀 거대한 대륙이 융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이 시장에서 단순 부품 공급자가 아닌 AI 메모리 풀스택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에 맞춰 HBM과 HBF, 그리고 CXL까지 최적의 조합으로 설계에 납품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마치 맞춤형 건물을 지어주는 건설사처럼 메모리 반도체업의 본질을 서비스업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경쟁사인 삼성전자가 HBM에서의 실기를 만회하기 위해 추격하고 있지만 SK 하이닉스는 이미 샌디스크와의 동맹을 통해 생태계 표준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우위와 선점 효과가 결합되면서 SK 하이닉스는 차세대 AI 인프라 시장에서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HBF는 AI 시대의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열쇠이며 SK 하이닉스는 그 열쇠를 가장 먼저 쥐고 시장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단순한 속도 경쟁을 넘어 용량과 비용, 그리고 전력 효율이라는 복합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단계로 도약했습니다. 지금부터 SK 하이닉스가 구축하고 있는 경쟁 우위의 본질을 전략적 요새라는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단순한 메모리 제조사를 넘어 AI 인프라의 설계도를 그리는 아키텍트로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구축한 HBF 전략은 경쟁사가 쉽게 넘볼 수 없는 견고한 기술적 해자와 수직 계열화된 생태계라는 두 개의 축으로 지탱됩니다. 우선 SK 하이닉스가 샌디스크와 체결한 동맹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 시장의 표준을 장악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2025년 양사는 HBF 사양을 공동 정의하고 표준화를 주도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는 후발주자가 따라와야 할 규칙을 SK하이닉스 진영이 먼저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샌디스크가 보유한 바이CS 9-3D 낸드 기술과 웨이퍼 본딩 기술에 SK하이닉스의 패키징 및 시스템 설계 역량이 결합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결합은 마치 성벽을 쌓는 벽돌과 이를 견고하게 잇는 시멘트가 완벽하게 조화된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이미 HBM 시장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공정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HBM 제조의 필수적인 TSV 기술과 패키징 노하우는 그대로 HBF 제조 공정에 전이되어 수율과 성능 안정성 측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진입 장벽을 형성합니다. 반면 경쟁사인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포트폴리오는 화려하지만 HBF라는 특정 전장에서는 출발이 늦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뒤늦게 HBF 전담 조직을 꾸리며 추격에 나섰지만 이미 SK하이닉스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과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굳힌 상태입니다. 이는 마치 고속도로의 주요 거점을 이미 선점한 물류회사와 이제 막 트럭을 구매한 회사의 경쟁과도 같습니다. SK하이닉스가 내세우는 AI 메모리 풀스택 전략은 이러한 격차를 더욱 벌리는 필살기입니다. 이 전략은 HBM과 HBF, 그리고 CXL까지 고객이 원하는 모든 메모리 솔루션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엔비디아나 AMD 같은 AI 가속기 업체 입장에서는 검증된 HBM 공급사에게 HBF까지 일괄 공급받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선택지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를 통해 단순한 부품 공급이 아닌 시스템 성능 최적화라는 고부가 가치 영역으로 사업 모델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OCP 행사에서 HBF 나이트를 개최하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자신의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기술적 우위를 넘어 산업 내 네트워크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HBF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지위는 단기간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적 독점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HBM에서 증명된 초격차 기술력이 HBF라는 새로운 저장 장치 계층으로 전이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룰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기술 요새 안에서 SK하이닉스는 AI 시대의 데이터 흐름을 통제하는 핵심 관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SK하이닉스가 그리는 미래이며 경쟁사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수직 계열화의 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SK하이닉스가 HBF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어떤 전략적 움직임을 보였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복잡한 기술이 우리 일상과 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피부에 와닿는 비유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고사양 게임을 하거나 수십 개의 앱을 동시에 켜놓았을 때 폰이 버벅거리는 경험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는 두뇌 역할을 하는 프로세서가 당장 필요한 데이터를 꺼내 쓸 책상이 너무 좁기 때문입니다. 현재 AI 산업이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책상 부족 현상입니다. 엔비디아의 GPU라는 천재적인 수학자가 초당 수조 번의 계산을 할 수 있어도 정작 참고해야 할 두꺼운 전공 서적을 펼쳐둘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지금까지는 HBM이라는 아주 비싸고 빠른 책상을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책상은 성능은 좋지만 크기가 너무 작아서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백과사전 전집을 다 올려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공간을 메우기 위해 책상을 수십 개씩 이어 붙여야 했고 이는 천문학적인 비용 지출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SK하이닉스가 제시한 HBF는 책상 옆에 붙박이로 설치하는 거대한 3차원 서재와 같습니다. 기존의 SSD가 저 멀리 창고에 있는 책을 트럭으로 실어오는 방식이라면 HBF는 수학자의 손이 닿는 거리에 테라바이트급 서재를 통째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이 서재는 일반적인 책장과는 다릅니다. SK하이닉스는 낸드 플랫이라는 저장 공간을 수직으로 층층이 쌓아 올리고 여기에 TSV라는 초고속 승강기를 수천 개 뚫어 놓았습니다. 이 승강기를 통해 수학자는 앉은 자리에서 팔만 뻗으면 필요한 책을 0.1초 만에 꺼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 용어로 말하는 지연 시간의 마스킹 효과입니다. 비록 HBM이라는 책상보다는 책을 꺼내는 속도가 아주 미세하게 느릴 수 있지만 창고까지 트럭을 보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릅니다. 실제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HBF를 사용했을 때와 무한한 HBM을 사용했을 때의 성능 차이는 불과 2% 수준에 그칩니다. 이 미미한 차이를 감수하고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실로 막대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1년 예산에 맞먹는 비용을 들여 GPU 수천 대를 구매해야 했던 작업을 HBF를 도입하면 그 절반 이하의 장비로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100명의 직원이 필요했던 일을
똑똑한 서재 시스템을 갖춘 10명의 정예 요원이 처리하는 것과 같은 효율 혁명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이 거대한 서재를 짓기 위해 샌디스크라는 인테리어 전문 업체와 손을 잡았습니다. 샌디스크가 서재 내부의 책장 구조를 효율적으로 설계하면 SK 하이닉스는 그 서재를 건물 전체 시스템과 연결하고 초고속 승강기를 설치하는 시공사 역할을 맡습니다. 이 두 회사의 협력은 단순한 기술 제휴를 넘어 HBF라는 새로운 건축 양식의 표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데이터 센터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축구장 몇 개 크기의 데이터 센터가 소비하는 전력량은 웬만한 지방 중소도시의 전체 전력 사용량과 맞먹습니다. 하지만 HBF를 통해 GPU 가동 대수를 줄이고 전력 효율이 높은 낸드 기반 저장소를 활용하면 이 막대한 전기료와 냉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SK 하이닉스가 말하는 AI 메모리 풀스택 전략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반도체 칩 하나를 더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사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관리비와 유지비를 근본적으로 낮춰주는 솔루션 비즈니스인 셈입니다. SK 하이닉스는 HBM으로 닦아놓은 고속도로 위에 HBF라는 대용량 화물 터미널까지 건설하며 AI 인프라의 물류 독점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이제 막 터미널 부지를 알아보고 있을 때 SK 하이닉스는 이미 주요 고객사들과 입주 계약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2027년이 되면 우리는 GPU 바로 옆에 HBM과 HBF가 나란히 붙어있는 형태를 아주 자연스러운 표준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결국 SK 하이닉스는 AI 시대의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모든 공간을 자신의 기술로 채우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우위를 넘어 AI 생태계의 물리적 기반을 장악하는 구조적 지배력의 확보를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는 미지의 바다를 건너 새로운 대륙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30년경 HBF 시장 규모는 약 120억 달러 하나로 1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부산광역시의 1년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거대한 자본이 이 새로운 메모리 시장으로 흘러들어감을 의미합니다. 이 항해의 목적지는 명확합니다. 연산 장치인 GPU가 모든 것을 결정하던 시대에서 데이터를 담는 메모리가 중심이 되는 메모리 센트릭 컴퓨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HBM이 빠른 속도로 정찰을 나가는 고속정이라면 HBF는 거대한 물량을 한꺼번에 싣고 움직이는 초대형 보급선단이 되어줄 것입니다. 물론 이 항해가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기술적 난이도가 극도로 높은 TSV 공정의 수율 문제나 아직 완전히 합의되지 않은 표준화 이슈는 언제든 우리를 덮칠 수 있는 거친 파도와 같습니다. 특히 1000분의 1초를 다투는 AI 학습 영역에서는 HBF의 지연 시간이 병목이 될 수 있어 초기에는 추론 시장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상륙 작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 거친 바다를 건너려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HBF를 도입하면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고가의 GPU 수를 20%에서 40%까지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천문학적인 AI 인프라 구축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데이터 센터의 총소유 비용을 절감하는 생존의 열쇠가 됩니다. SK 하이닉스는 샌디스크와의 동맹을 통해 이 항로의 해도인 표준 규격을 직접 그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메모리 공급사를 넘어 AI 인프라의 전체 설계를 주도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7년 HBF 양산이 본격화되면 SK 하이닉스는 HBM과 HBF라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을 달고 누구보다 빠르게 신대륙을 점령할 것입니다. 남들이 만들어진 지도를 보고 따라갈 때 지도를 직접 그리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구조적 독점의 기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만이 경제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